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는 국가, 지역, 학교, 학급 교육과정 측면에서 본 교사교육과정 분석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육과정 하면 나라에서 딱 정해주는 거, 그런 걸 떠올리기 쉬운데요. 오늘은 좀 다른 시각, 바로 교사 교육과정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사가 이 교육 내용을 어떻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만들어가는지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교육 시스템에 좀 숨겨진 엔진룸 같다고 할까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이 교사 교육 과정이라는 게요. 단순히 교사가 정해진 걸 가르치는 활동, 그걸 넘어선다는 게 핵심입니다. 아, 넘어선다. 네. 그러니까 국가나 지역, 학교에서 주는 어떤 공식적인 지침, 설계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큰 틀이 있죠. 그걸 바탕으로 하되 교사가 자기 반 학생들, 또 교실이라는 그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교육 내용을 다시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거죠. 그 과정이랑 결과물 전체를 다 합쳐서 교사 교육 과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재맥락화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재맥락화요. 그러니까 주어진 정보를 새로운 맥락, 즉 교실 상황에 맞게 다시 구성한다 이런 뜻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맥락에 맞게 다시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인 거죠. 와, 그럼 교사가 정말 그냥 전달자가 아니라 교육 과정 설계의 어떤 주체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중요한 건 이게 그냥 교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자료에 보면 교육기본법 같은 법적 근거를 통해서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이나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오, 법적으로도요? 네, 그러니까 시스템 안에서 인정받는 활동이라는 거죠. 비유하자면 셰프가 표준 레시피를 받지만 손님 입맛이나 그날 들어온 신선한 재료에 맞춰서 요리법을 좀 조절하잖아요. 아, 그 비유 좋네요. 딱 와닿는데요. 셰프가 교사고, 레시피는 국가 교육과정, 손님은 학생. 이런 식으로요? 네, 비슷하죠. 근데 이런 자율성이라는 게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잘 발휘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제약 같은 건 없을까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제약이 있죠. 하지만 이 교사 교육 과정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한계 속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점에서 그렇죠? 일단 표준화된 교육 과정만으로는 솔직히 요즘처럼 빨리 변하는 사회나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다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학생들마다 다르고 관심사도 너무 다양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 교사 교육 과정을 통하면 첫째로 교육 내용이 훨씬 유연해져요. 시에 적절한 사회 문제라든지 현실적인 탐구가 가능해지는 거죠. 융통성이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로는 교사 스스로의 전문성이 커져요. 그냥 전달만 하던 역할에서 벗어나서 교육 과정을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재구성하고 이러면서 조정자나 심지어 개괄자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아, 교사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군요. 네. 그리고 셋째로 최근 교육정책 방향하고도 잘 맞아요. 2022 개정 교육과정 같은 거 보면 학교랑 교사 자율성을 엄청 강조하거든요. 아, 맞아요. 그런 흐름 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받는 교육 또는 우리 아이들이 받는 교육의 질이라는 게 단순히 위에서 내려온 그대로가 아니라 교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와, 정말 중요한 이야기네요. 듣고 보니 교육 과정이 단순히 국가 차원만이 아니라 지역, 학교, 그리고 학급까지 여러 층으로 되어 있다는 점도 이 자율성과 연결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도 그 다층적 구조가 잘 나와 있죠. 표로도 정리되어 있고요. 그쵸. 마치 러시아 인형처럼 국가가 제일 큰 틀을 주고 그 안에 지역, 학교, 마지막에 교사가 교실 상황에 맞춰서 최종 그림을 완성하는 느낌이랄까요? 네, 정확합니다. 국가 수준은 큰 방향을 제시하지만 요즘 변화를 보면 학교 자율시간 같은 걸 도입하거나 교과 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허용하잖아요. 네, 그런 제도들이 생겼죠. 이게 바로 교사나 학교의 자율 공간을 넓혀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약이면서 동시에 가능성을 열어주는 조건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역 교육청이나 학교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지역교육청, 그러니까 시도교육청은 국가와 학교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요. 그 지역 특색에 맞는 자료, 흔히 장학자료라고 부르는 걸 만들어서 교사들을 지원하죠. 아, 지역 맞춤형 지원이군요. 네. 그리고 학교 수준에서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 같은 조직을 통해서 교사들이 학교 전체 교육 계획을 세우는데 직접 참여하고요.
또 그 학교의 문화나 분위기가 교사가 교육 과정을 실천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 문화까지요? 네, 서로 협력하고 지원하는 분위기냐, 아니면 좀 더 개별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교사의 교육 과정 실행 모습이 달라질 수 있겠죠. 결국 교사는 주어진 교육 과정을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교육 철학,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걸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사람이네요. 네, 맞습니다. 해석가이자 재구성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그 재구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말하는 건가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단순히 순서 바꾸는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훨씬 더 복합적입니다. 자료를 보면 일단 성취 기준을 분석해서 핵심 내용을 뽑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요. 성취 기준 분석이요? 네. 그리고 필요하면 여러 교과 내용을 합치거나 순서를 조절하고요. 또 프로젝트 학습이라든지 토론 수업 같은 다양한 수업 방법을 적용하고 거기에 맞춰서 평가 계획까지 다시 세우는 걸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가는 작업이네요. 그렇죠.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다만 현장에서 이 재구성이라는 말이 좀 모호하게 쓰이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모호하다고요? 네, 이게 국가 교육과정 자체를 재구성한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교과서 내용을 좀 편집한다는 건지 그 의미가 혼용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용어 사용에 있어서 좀 더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네요. 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교사 교육과정이라는 건 국가에서 만든 큰 계획이 교실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현실과 만나는 굉장히 역동적인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지점에서 교사의 전문성 또 창의성이 발휘되면서 만들어지는 살아있는 교육 활동의 총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법적으로도 지지받고 있고 점점 더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네,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있을까요? 네,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교사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든 교실, 모든 학교에서 교육의 질과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까요? 아, 질과 형평성의 조화. 정말 중요한 문제네요. 네. 그리고 이 커진 자율성에는 분명 그만큼의 책임감도 따를 텐데요. 그 책임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의 다음 단계를 위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교사의 자율성과 책임감, 그리고 교육의 질과 형평성. 정말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짚어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분석과 설명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